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자기 이해의 중요성과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이해라는 거, 쉬운 말로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죠. 나에 대해서 이해하고 나에 대해서 아는 거.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요?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을 아예 처음 보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갑자기 자기소개를 해보라고 하면 여러분들 잘할 자신 있나요? 아마 딱히 할 말이 없다 이런 식으로 좀 곤란해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자기소개할 때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주제 3가지 알려줄게요. 첫 번째는 바로 적성이에요. 밑에 설명을 한번 볼게요.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나의 능력, 나의 소질 이런 걸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뭘 잘하는지, 나는 수학을 잘한다, 나는 뭐 만들기를 잘한다, 노래를 잘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마 각자 잘하는 게 있을 텐데 그걸 바로 적성이라고 해요. 그 다음 두 번째, 흥미 한번 볼게요. 흥미라는 건 어떤 것에 끌리는 나의 느낌이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여기 끌린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 언제 쓰는 거예요? 무언가에 끌린다, 이게 무슨 말이죠? 바로 좋아한다는 거죠. 계속 하고 싶고 계속 보고 싶고 뭐 이런 걸 우리가 끌린다고 하잖아요. 영화에 끌린다, 영화를 좋아한다. 요걸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저는 영화에 흥미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기 소개할 거리는 바로 성격이에요. 요거는 밑에 설명을 보니까 내가 가진 특유의 성질이라고 나와 있죠. 조금 더 쉬운 말로 풀어보자면 어떠하다,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친구는 어떠하다, 성격이 어떠하다, 화가 날 땐 어떠하고 기분이 좋을 땐 어떠하다, 이런 게 바로 성격이죠. 자, 그럼 선생님이 지금부터 예시를 보여줄 테니까 이게 셋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걸지 한번 골라보세요. 여기 밑에 회색 박스 있죠. 나는 꼼꼼한 편이라 실수를 잘 하지 않는다. 이건 과연 적성일까요? 흥미일까요? 성격일까요? 꼼꼼하다는 거는 내가 잘한다거나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하다, 나 어떤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성격이 되겠네요. 성격이 꼼꼼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색종이를 보면 뭘 만들고 싶어서 설렌다. 이거는 과연 적성, 흥미, 성격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설명일까요? 만들고 싶어서 막 마음이 설렌대요. 이건 어떤 거예요? 아까 우리 끌린다라는 표현이랑 조금 비슷하죠. 그걸 좋아한다는 거잖아요, 만들기를. 지금 이 친구가 만들기를 잘한다고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색종이만 보면 뭐가 만들고 싶다, 이거는 만들기가 너무 좋으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거고, 또 만들기가 좋으니까 마음이 설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흥미에 해당하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나는 친구들이랑 축구를 하면 꼭 골을 넣는다. 이건 어디에 해당할까요? 매번 골을 넣는 게 내 성격은 아니죠, 그쵸? 그리고 여기 보면 축구를 좋아한다는 얘기는 없어요. 하지만 축구를 하기만 하면 골을 넣는다, 점수를 올린다, 요거는 축구를 잘한다는 이야기죠. 적성에 해당하겠네요. 여러분은 본인의 적성, 흥미, 성격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나요? 자기가 뭘 잘하고 뭘 좋아하고 또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할까요?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나한테 잘 맞는 직업 그리고 일을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한테 잘 맞는 행복한 삶을 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3명의 친구가 있어요. 첫 번째부터 볼게요. 첫 번째 여기 나와 있는 나는 굉장히 운동을 잘해요. 몸으로 하는 걸 참 좋아하고 다 잘합니다. 여기 보면 그림에도 양 옆에 볼링핀이랑 볼링공이 있죠. 그리고 성격은 엄청 활발해요.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 거 되게 좋아하고 새로운 사람이랑도 금방 친해질 수 있어요. 이런 걸 조금 어려운 말로 사교적이라고 해요. 나는 이런 사람인데 이런 나한테 혼자서 조용히 연구하는 연구원이 되래요. 맨날 하루 종일 혼자서 그냥 실험만 하는 직업이에요. 자, 과연 나한테 연구원이 어울릴까요? 안 어울리겠죠. 이거 보세요. 표정도 이렇게 울상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잘 맞지도 않고. 그 다음 두 번째. 이 두 번째 친구는 예술적인 이런 감수성이 되게 뛰어나요.
그리고 엄청 창의적이고 막 상상하고 이런 걸 너무 잘해요. 그리고 또 그림 그리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근데 이런 나한테 군인이 되래요. 여러분 어울릴까요? 군인은 그런 예술적인 감수성이나 그림 그리는 거랑은 상관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 군인이라는 직업은 그 전체 조직의 질서라던가 규칙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집단이기 때문에 혼자서 너무 창의적이거나 너무 상상력이 뛰어나면 오히려 더 안 맞을 수도 있단 말이죠. 여기 보면 지금 군인도 여기 울상 짓고 있죠? 당연히 안 어울릴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친구. 이 친구는 좀 성격이 조용해요. 말이 없고 사람들이랑 이렇게 같이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동물들이랑 같이 있는 걸 더 편안해하는 성격이에요. 여기 보면은 그 양이 있잖아요, 옆에. 근데 이런 나한테 아나운서가 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어울릴까요? 아나운서는 어떤 직업이에요? 항상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둘러싸여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카메라 앞에서 계속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당연히 어울리지 않겠죠? 이렇게 자신이랑 맞지 않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잘 아는 거, 나에 대해서 똑바로 이해하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나에 대해서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방법을 알아야 제대로 알아볼 수가 있겠죠? 일단 첫째로는 다양한 활동에 도전해보는 거예요.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일, 다양한 직업이 있는데 사실 내가 접해보지 않으면 어떤 일인지 그리고 나한테 잘 맞는지 내가 좋아하는지 내가 잘하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없어요. 우리 학교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과목들을 배우죠. 다양한 활동들이 있고 방과후로도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다루기도 하고요. 그런 다양한 활동들,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열심히 참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정말 우연히 나랑 잘 맞는 일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를 잘 아는 사람들한테 정보를 얻는 거예요. 이런 거는 내 성격을 파악하는 데 좀 도움이 되겠죠. 아까 그 다양한 활동에 도전해보는 게 적성이나 흥미를 찾는 데 도움이 된다면 여러분을 잘 아는 주변 사람들 누가 있을까요? 일단 부모님, 가족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나 친구들 아니면 가까운 친척이나 이웃들 굉장히 많죠? 내 장점이 뭔지, 내 생활 습관은 어떤지, 내 성격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객관적인 검사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인터넷 같은 거 하다 보면 왜 심리 테스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가벼운 심리 테스트들로도 물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지만 좀 더 전문적인 여러 검사들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딱 한 가지 면만 있지 않아요. 누구든 여러 가지 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가족들 앞에서의 내 성격하고 학교에서의 내 성격이 완전히 다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이런 검사를 하면요, 그 여러 가지 성격들 중에서 가장 강한 성격, 가장 두드러지는 성격이 뭔지 객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받을 만한 객관적인 검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선생님이 3가지를 소개해 주도록 할게요. 먼저 적성 검사부터 살펴봅시다. 자, 아까 적성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네, 잘한다 이거를 적성이라 한다 했죠. 적성 검사에는요, 다중지능 검사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서 다중자를 한번 빼볼까요? 그러면 지능 검사가 되네요. 여러분, 지능이라는 말 무슨 뜻이죠? 지적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지능이 높다 이런 말 우리 언제 써요? 예를 들어서 인간은 개보다 지능이 높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인간이 개보다 더 머리를 잘 쓰고 더 똑똑하다 이런 뜻이죠. 보통 이제 지능이라는 말은 우리가 공부를 좀 잘할 때 이럴 때 지능이 높다 이렇게 많이 쓰는데 여기 이분 보이시나요? 이 사람은 하워드 가드너라는 심리학자예요. 자, 이 심리학자는요, 그냥 단순히 공부를 잘한다 이게 지능의 전부가 아니라고 봤어요. 인간한테는 여러 가지 지능이 있다는 거예요. 언어 지능도 있고 수학 지능도 있고 운동 지능도 있고 음악 지능도 있고 또 사람들이랑 이렇게 잘 지내는지 대인관계 지능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지능이 많다고 봤어요.
이 학자의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만든 검사가 바로 다중지능 검사예요. 지능을 8가지로 나눠서 나는 8가지 중에서 과연 어떤 지능이 가장 높은지, 뭘 잘하는지 이런 걸 알아볼 수 있는 검사가 바로 다중지능 검사입니다. 그 다음 2번째, 흥미로 넘어갈게요. 흥미는 뭐였죠? 좋아한다. 뭔가를 좋아하는 걸 흥미라고 했죠. 자, 유명한 흥미 검사에는요, 바로 홀랜드 직업 흥미 검사라는 게 있어요. 검사 이름 자체가 홀랜드인 걸 보니까 이분의 이름이 뭘까요? 네, 홀랜드겠죠. 이 검사도 심리학자였던 이 홀랜드의 이론을 바탕으로 만든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요, 6종류로 흥미 유형을 나눴어요. 뭐 예술형, 연구형 이런 식으로 무슨 형 이렇게 6종류의 흥미 유형이 있고요. 검사를 하고 나서 나는 어디에 흥미가 좀 강하고 어디에 좀 약한지 이런 거를 보통 이렇게 육각형 모양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검사가 좋은 거는요, 검사가 끝나고 나서 나한테 잘 어울리는 직업이 뭔지도 알려줘요. 이 직업 흥미 검사, 네, 이거 학교에서도 많이 쓰는 검사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성격에 관련된 검사에는요, 여러분들 요즘 이제 인터넷에서 굉장히 많이 봤을 수도 있는데 한창 유행했던 검사죠. MBTI 검사가 있습니다. 이 검사도 이제 심리학자들이 만든 마이어스와 브릭스라는 이 심리학자들이 만든 성격 검사예요. 이 둘은요, 모녀지간이에요. 엄마랑 딸이에요. 엄마가 하던 연구를 딸이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만든 검사인데 요거는 총 16가지로 성격을 나눠서 설명을 해줘요. 자, 여러분, 이런 검사들은요, 학교에서 이제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검색해서 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검사를 진행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거기에 신청을 해서 검사를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유가 될 때 꼭 한번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학교에서 만약에 이제 단체로 이런 검사를 받았다 하면 그 결과지 그냥 버리거나 구겨두지 마시고요. 한번 찬찬히 부모님이랑 같이 잘 살펴보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는 거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꼭 직업이랑만 관련된 게 아니에요. 뭐 직업이 됐든 아니면 뭐 취미가 됐든 여러분들 뭐 인간관계가 됐든 내 행복을 챙기기 위해서는요, 나 자신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야 되고 계속 더 잘 알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돼요. 특히 여러분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런 변화의 기회가 더 많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으면서 뭐 내 성격이 변할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게 변할 수도 있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미처 몰랐던 나 자신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기도 해요. 앞에서 얘기했던 검사들도요, 이거 그냥 한 번 받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받는 거, 중학교 때 받는 거, 또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됐을 때 검사 받는 거, 검사 결과가요, 계속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왜 만약에 좋아하는 친구가 생기면 그 친구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고, 그리고 그 친구가 좋아하는 거를 더 해주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더 잘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고 그 좋아하는 거를 자기 자신한테 더 많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를 아끼고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